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0일자 소식을 21일 날 전해드립니다. 정부 정책이 대구 집값에 박정훈의 지시 감방이군요. 지시 감방에 잠깐 나왔는데요. 대구의 집값이 2019년 이후 명목 상승, 물가까지 반영해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고가의 아파트도 올랐다 치면 저가의 중저가의 아파트들은 더 떨어진 느낌인데요. 우리가 2000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아파트 가격을 지금 다시 보는 것이 흔한 일일 정도로 물가만 반영되더라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타 도시 대비 정말 싸다. 9평 1,000만 원짜리. 야, 잘 없거든요. 자, 정부의 정책이 대구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나라 전체 주담대 그리고 노란색 선의 서울 거래량 월간 기준으로 한 4조 정도씩 근래에는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는데요. 기타 대출을 포함해서 어, 대출 내는 수준은 고만고만한데 서울 거래량만 폭등을 해버리더라. 다른 지방에는 투자로서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전체 주담대와 기타 대출을 합쳐서 월간 4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전하고 똑같았으면 서울도 좀에 오르고 지방도 좀에 오르고 이러면 됐을 텐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서울 집만 다 사더라. 가계대출이 1년에 얼마나 늘어났나 보니까요. 총량 규제가 있기 이전에 21년 한 이 무렵에 21년 거의 끝자락쯤에 아마 총량 규제가 도입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막 100조씩 가계부채가 1년에 100조씩 막 늘어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2017년 기준으로 80조, 2020년 기준으로 100조 이 상시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7년에 80조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18년에 70조 이런 것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었는데요. 2022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줄여나갑니다. 가계대출이 줄어들었던 시기. 그리고 23년도에도 가계대출이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은행들은 실적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야, 돈 내라, 빚 내라, 빚 내서 또 해라 라고 몰아붙이던 시기 23년 1월을 전후하여 둔천일병 구하기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었던 2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확실히 '집은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네.'라는 의지가 보여지면서 24년도에 특례가 아닌 또 신생아 특례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가계대출은 연간 40조 정도 느는 모양새인데요. 25조에도 40조 6.15 대책이 나오면서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 '은행 대출 좀 줄여 나가겠다.' 요런 의지를 좀 피력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크게 줄어들었나요? 서울의 막차 타자는 움직임까지 좀 일어나면서 가계대출이 조금 더 불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상단 브레이크가 딱 걸리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을 다 띄우기에는 좀 버거워졌다. 그런데 6.15 대책 그리고 11.5 대책인가요? 예. 6.27 대책? 아이고 날짜도 헷갈립니다. 네 아무튼 서울을 강하게 억눌렀을 때 이 서울을 강하게 억눌렀을 때 그러면 대출은 어디로 튈 것인가? 건설사 미분양도 많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도 대출 내주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으로 불길이 조금씩 번져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구의 주담대 크게 늘지 않았어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은행권, 비은행권 다 합쳐도 가계대출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은행권, 비은행권, 주담대, 기타 대출 다 같이 합쳐도 1년 한 달에 가계대출이 한 4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에 이 전 금융권 대출이 그래도 한 2천억 가까이 증가해야지 정상일 텐데요. 2천억 증가하는 달이 있고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달도 있더라. 요게 대구 전체 전 금융권이고요. 요거는 은행, 요거는 비은행 요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월 평균으로 보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월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한 2천억씩은 대출을 땡겨 줘야 전국 평균에 거의 맞는 수준일 텐데, 그래서 수도권만 빚을 잔뜩 내고 전체 빚 4조 늘어나는 것 중에서 거의 8할은 수도권이 다 가져가 버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래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비은행권의 주담대가 갑자기 서울을 억눌렀던 6월 이후로 서울을 억눌렀던 6월 이후로 갑자기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합계를 보시면은 지방이 튀거든요. 지방이 튀면 좀 그 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은행 자료인데 요거는 좀 늦게 나옵니다. 자료가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통계청 들어서 한국은행 자료를 통계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좀 늦게 나오는데요. 9월 달에 주담대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진입인 것인가요? 그전에 뭐 선진입이니 뭐니 막 뭐 말은 많이 했지만 이 가계 대출이 이 주담대가 늘어나는 이 모양새를 보면은 누가 뭐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었다는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11호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건 진짜 서울을 더 잡는 정책이잖아요. 이 이후에 대구에 정말 얼마나 큰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될지. 이 부채가 늘어나면 과거에는 비싼 아파트들이 오르고 또 중저가의 아파트들도 다 오르고 으쌰으쌰하면서 소비도 좀 늘어나고, 과연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지. 고가의 아파트들은 대구도 움직인다고 치지만 그걸 투자로 샀을 때 그 아랫단에 있는 것들이 같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이 작은 계획에도 약간 차질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얼마나 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방은 논외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도 해소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알아서 빚내서 해결해 주면 정부로서도 고민을 하나 덜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투자성의 그런 움직임이 약간 나타난다. 요런 모습은 어디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전세 물량이 3,900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3,800개대 굉장히 오랜 행보를 거치다가 살짝 3,700건대의 매물을 구경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금 전세 매물이 3,900개대로 늘어났다. 2달 전 대비 오히려 매물이 늘어났다. 투자자들이 좀 사긴 샀나 봐요. 대출도 제법 일으켰나 봐요. 자, 대구 거래량. 그러면 지방에 정말 많이 대출을 내고 샀다면 거래량이 폭발해 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될 건데, 아무튼 거래량 9월 달에 갑자기 대출이 껑충 뛰어 주담대가 껑충 뛰는 모습을 봤었고요. 아마 10월 달 거래량 수준을 보면은 또 만만치 않게 주담대가 늘어났을 것 같고, 11월 달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주담대가 더 많이 뛰었을 것 같고요. 이 주담대가 늘어나는 모습들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2월 달 거래량도 한 2,800건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이 거래량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이 과거의 거래량 패턴 그걸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대구 11월의 거래량 2,800건대, 12월의 거래량 2,700건대, 일단 요 정도 예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4억 수준까지 올라왔고, 2020년 요때 아까 보셨죠? 주담대 나라 전체 주담대 기대주 가계대출이 100조가 늘어나던 시기입니다. 100조. 100조. 100조가 늘어나던 시기. 21년도 마찬가지 1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상당수의 대출은 수도권. 이때 21년도까지는요. 수도권, 부산까지도 잘 나갔었습니다. 대구는 이미 먼저 꺾이기 시작했었죠. 자, 100조. 22년도에는 가계대출이 마이너스 감소세로 살짝 접어들었고요. 23년도에 가계대출이 4조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고, 24년도에 40조가 풀렸고, 25년도에 40조 정도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이렇게 가계대출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권에서는 가지고 있죠. 정부에서 줄여나간 정책대출부터 줄인 부분도 있지만 가계대출 여전히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거의 대출 내서 사기에 힘들어지는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이 돈들이 지방으로 옮겨 붙는다. 이 투자 용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전부 주담대로 해서 나중에 빚만 커지는 그런 사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이 박스권을 뚫었다는 것은 수도권에 누르는 그 정부 정책 그 효과를 대구, 부산, 울산 이쪽이 근래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장난 아니고 수성구 거래량도 장난 아니고 범호동 특집을 또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자, 범호 아이파크 1차 14억 3천 24년도 입주해서 1년 좀 되어 가는데요. 14억 3천 과거에 17증 한 12억에 샀다. 한 1년 전에 한 12억에 샀다. 물론 이때 샀는 물건 아니겠죠. 어쨌든 가격이 한 2억 정도 껑충 뛰었다.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만 나타나줘도 야 정말 엄청난 상승장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상단에서 대구에 있는 아마 주택 보유하신 분들의 한 7할 8할은 아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샀었으면 또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고가의 아파트들은 그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지만 대구의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그 느낌. 네, 남산 롤드캐슬 스카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또 뭐 2년 차, 3년 차 매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뭐 비과세하고 관련된 문제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8억대 거래가 3건 눈에 띄고요. 두리역자이 7억 7천. 신축들은 막 7억 8억 우스운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축들은 10년 전 가격도 흔하다. 이편의 장범어 7억 4천. 7억 천짜리도 있고요. 뭐 7억 7천, 8천 한 개 거래 나온다고 해서 이 아파트 얼마짜리 아파트야 물어보면 사람들은 7억 8천이라고. 가장 최근에 비쌌던 가격이 7억 8천이었던가요? 네, 7억 8천. 이 아파트 얼마짜리야 물어보면 7억 8천이라 그럽니다. 하다못해 뭐 12월에 가격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한 7억 천, 7억 한 2천 정도 될려나요? 예, 그 정도 느낌일 텐데 아무튼 이 아파트 얼마짜리야 물어보면 7억 8천 그럽니다. 이 법원에 대법원이 온다면 가장 큰 수혜 아파트 아닌가요? 침산화성 파크 드림도 오랜만에 거래 가격 눈에 띄네요.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뭐 크게 가격 변동 없죠. 6억 전후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 모습. 눈에 띌 만한 가격이 있나요? 월성 뮤폴에 7억 1,700. 많이 떠들고 나면은 항상 그 시기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떠들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떠들지 않더라. 그 대놓고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떠드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대구의 커뮤니티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 페닌텐이 한 30만을 찍고 활성 회원수는 많이 줄어들었죠. 활성은 진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이버에 있는 맛동산이 12만인가 그렇게 찍었는 것 같은데 근데 글 페이지 수 보기 하면 전체 보기로 해서 보면은 하루에 글 올라오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평당 1,000만 원짜리 정말 딴 지역에서는 이 가격에 못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축만 찾더라. 아, 예, 가격 상승 흐름 이게 신고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아까 뭐 상승률 기준 대구 집값이 거의 2019년 대비 마이너스 18% 박종훈의 지시 감방에 나왔던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격 그것보다 이건 더 하락률이 더 심하거든요. 더 심해요. 일부 올랐던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18% 느낌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6자, 5자
오자. 이 미래가 또 밝지 않다는 말이죠. 이걸 팔고 또 더 좋은 걸 사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사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 신혼부부들이 뭐 7억 8억 대출 내는 거 평균적으로 9억 대출이었나요? 얼마에 12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 정도 대출 내는 게 이 서울 신혼부부들의 모습인 것 같고요. 대구는 그 뭐 대출 내는 거 수준은 반토막 수준.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